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산티아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될 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프랑스 길을 3번, 그 다음에 포르투갈 길을 1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힐링을 주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그런 안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산티아고라는 네이버 밴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는 좀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어떻게 가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라이딩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9월 1일서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길을 또 다시 달리게 됩니다. 그곳에 대한 영상들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순례길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에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자전거는 그래블입니다. 바로 이 자전거인데요. 자이언트에서 나온 저가형 그래블 자전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튼튼한 면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렉을 달 수 있는 구멍이 앞에도 이렇게 렉을 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뒤에도 이렇게 렉을 달 수 있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도 있고 해서 렉을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라고 하면 MTB의 장점 또 로드의 장점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자전거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자전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여행 그래블 자전거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래블 자전거가 국토종주라든가 좀 이런 좀 편안한 임도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좀 발휘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안배가 될 수 있는 자전거라서 이번 여행은 그래블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산티아고 프랑스 길을 좀 다녀본 경험으로서는 그래블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한번 훌륭하게 순례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포장을 했습니다. 자전거 포장한 내부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앞바퀴만 뺐습니다. 앞바퀴 보고 핸들을 옆으로 이제 풀러서 옆으로 제껴놨고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 스템 쪽에 있는 볼트 4개만 풀러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놨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는 풀르지 않았습니다. 뒷바퀴까지 풀면 이 안쪽에 있는 드레일러라든가 기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뒷바퀴는 풀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제 이런 그 에어 쿠션을 넣어서 이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만 자전거를 포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 부품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튜브인 것 같아요. 튜브를 여기서 사실 몇 번의 빵꾸가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활용이 된다면 현지에서 추가로 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샵들이 대도시가 한 2, 3일 간격으로 하나씩 있으니까 구매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튜브를 활용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패치를 통해서 좀 응급조치라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인 링크예요. 본인의 기아 단수에 맞는 체인 링크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가져가는 그래브는 10단 기어이기 때문에 뒷기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기어가 10단 기어이기 때문에 10단 기어에 맞는 체인 링크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주변에 뭐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아직 요 체인 링크 체결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체인링크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육각 렌치 공구 세트예요. 이게 공구 세트 중에 보면 이렇게 체인을 커팅할 수 있는 커팅기와 육각 렌치, 뭐 드라이버들이 같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좀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부품인데 이 행어입니다. 행어는 자전거 프레임과 뒷트레일러를 연결해주는 중간 아답터 같은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어는 대부분의 자전거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메이커라고 할지라도 그 자전거가 연식별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현지에서 이게 만약에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라면은 절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행어는 사실은 자전거 사실 때 하나 정도는 스페어로 같이 갖고 계시다가 유사시에는 꼭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펑크 떼울 수 있는 주걱 이런 것 부분들은 꼭 항상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레이크 패드를 하나 이제 여분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보면 긴 내리막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브레이크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평상시 자전거 길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브레이크 패드 소모가 좀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출발하시기 전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 뭐 절반 이하로 남았다라고 하시면은 교체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크게 뭐 부피나 무게를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스페어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침낭입니다. 침낭 지금 보시면 15도C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680g짜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한겨울에 뭐 추운 데서 그 야외 취침을 할 수 있는 침낭은 아니지만 봄, 가을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린 자전거 여행을 해서 이 침낭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피 큰 침낭은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경량 침낭이 필요합니다. 침낭을 꼭 가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베르게에서 이제 주무시게 된다면 이 담요 같은 경우가 제공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 대용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베드버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안전하려면 자기 침낭을 쓰는 것이 위생상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 2, 3만 원 정도짜리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좋은 거 살 필요 없이 이 정도의 초경량 침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캐링백입니다. 자전거를 분해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좀 이렇게 앞바퀴 정도만 빼서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그 패브릭 재질의 가방이고요. 여기다가 자전거를 포장하지 않으면 여행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 캐링백은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타고 파리까지 갈 때는 박스 포장을 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파리에서 내려서 산티아고 길을 출발하는 생짱까지 이동을 하려면 떼제베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 떼제베를 타려면 꼭 자전거를 분해해서 캐링백에 담지 않으면 100유로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승차 거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요 캐링백을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길 순례 중간에 만약에 점프를 하신다라고 해도 버스에 타려면 꼭 이 캐링백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귀국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물론 현지에서 박스를 구매를 해서 박스에 담으셔서 가져오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이 캐링백에다가만 잘 담고 자전거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만 잘 보호하는 것들, 뭐 스펀지 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안에다가 잘 충진을 해서 이 캐링백에다만 담아만 오셔도 자전거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 캐링백을 가지고 뭐 진도의 자전거 한 몇십 대를 옮겨 봤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캐링백은 꼭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전거를 현지에서 렌탈을 하신다라고 하면 필요는 없겠지만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가신다면 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9월 1일부터 출발하는 그 가을 산티아고 일정에 대한 계획인데요. 저는 1일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16일까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뭐 결국 15일자에 출발을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거의 산티아고에 있는 기간은 그 2일서부터 14일까지 정도가 이제 산티아고에 있는 기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3일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16일 일정은 잡기는 했지만 3일은 비행기를 이동을 해서 프랑스까지 이제 왕복을 하는 기간이 3일이 소요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파리에서 생짱으로 이동을 하는 그것도 하루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럼 4일이 일단 16일에서 4일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남은 기간은 12일입니다. 12일 동안 이제 순례길을 이동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좀 굉장히 12일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 좀 급한 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3일차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12일 차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합니다. 결국 열흘 동안 그 달리는 일정으로 잡아놨고요. 13일차, 14일차는 피스타라 묵시아라는 지방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곳이 이제 과거의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던 곳이라서 여기까지 한 번 더 라이딩을 80km 정도 거리라서 가는데 하루 또 오는데 하루 이렇게 소요를 할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열흘 정도가 실제 순례길을 달리는 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한 12일 정도를 산티아고를 달리는 기간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12일 중에는 중간에 하루 정도 휴식 날짜까지 좀 감안을 한 그 날짜고요. 11일 정도로 실제 달리고 중간에 이제 하루 정도 쉬는 어떤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9월 1일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파리 도착하면 9월 2일은 생짱까지 떼제베를 이용을 해서 파리에서 생짱까지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일차서부터 생짱에서 출발해서 팜플로나라는 좀 대도시입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는 일정으로 한 68km 정도를 잡아놨고요. 거리가 좀 작은 이유는 첫날 이 론세스바이스까지 가는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좀 작게 잡아놨고 또 수비리 구간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작게 잡아놨지만 이것도 굉장히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일차에서는 이제 팜플로냐에서 로그로뇨까지 87km, 5일차에는 로그로뇨에서 벨로라도까지 85km, 6일차 벨로라도에서 카스트로 헤리스까지 96km. 이 구간은 좀 평지 구간이 좀 많이 생겨서 거리를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7일차에는 카스트로 헤리스에서 사하군까지 85km. 이 구간도 그렇게 언덕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8일차에는 이제 사하군에서 산마르틴 델카미노까지 83km 잡았고요. 9일차는 역시 같은 장소에서 까까벨로스까지 98km를 잡았는데 요 구간은 좀 힘든 구간이기도 하고 요 라바날 델카미노에서 물리나세카까지 또 레온 산맥을 또 1400m 고지예요. 철십자가가 있는 레온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좀 많이 힘든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좀 조절이 운행하면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일차에는 까까벨로스에서 사리아까지 86km, 11일차 사리아에서 아르수아까지 76km, 그리고 마지막 날은 좀 작게 잡았습니다. 아르수아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40km를 잡았고요. 오전 중에 도착해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바로 좀 그 성당 미사에 참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12시 정도에는 좀 도착을 하는 일정으로 좀 일찍 출발하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길이 뭐 이렇게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일찍 출발하셔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좀 일찍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스테라 묵시아 지방을 또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제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티아고에서 이제 그 라이언 에어라는 거를 이제 저가항공이에요.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까지 이동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어차이나 통해서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 이동하는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이번 여행에서 산티아고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생짱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면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짱까지 이동을 하는 방법은 굳이 뭐 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바르셀로나나 뭐 마드리드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그 파리 드골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들이 좀 비행기도 저렴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게 되면 크게는 그 공항, 그 다음에 바이온, 이 생짱, 이 순서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일단은 바이온까지 가려면 요 떼제베라는 열차를 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800km의 거리라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적으로 많은 소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떼제베를 타는 게 가장 유리한데 그것은 파리에 있는 몽파르나스 역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내려서 그 RER이라는 그 공항 철도를 타거나 아니면 르버스 이 두 가지를 타면 이제 몽파르나스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한 뭐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시간 70분 정도면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리에 좀 아침에 도착을 하면은 요 떼제베를 탈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국적기나 대부분의 항공들이 파리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그 현지 시간으로 18시 내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몽파르나스역에 도착을 하면 이 떼제베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은 몽파르나스역 근처까지 가서 숙박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떼제베를 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떼제베를 타고 바이온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드골 공항에 내려서 국내선을 타고 그 바이온 근처에 있는 비아리츠라는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1시간 25분 정도면 이동을 하게 되고요. 비아리츠하고 바이온하고 한 10km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동하실 수도 있고, 비아리츠에서 뭐 버스나 택시를 통해서 이제 바이온으로 이동을 하면 되고, 바이온에서 생짱까지는 테르라는 TER이라는 그 2칸짜리 열차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자전거를 그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떼제베는 자전거가 무조건 포장이 돼 있어야 이동을 할 수 있고요.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때르는 이 바이온에서 시간이 나신다면 자전거를 좀 조립을 하셔서
요 때르라는 열차를 갈아타시고 생짱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이온이나 비아리츠에 도착을 했는데 뭐 생짱까지 좀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한 55km, 60km 요 정도 뭐 도로 어느 루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60km 정도. 그리고 뭐 오르막도 그렇게 뭐 큰 언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굉장히 좋아서 경치 구경하면서 생짱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짱에 도착을 하면 대부분 이제 그날보다는 그 다음 날 이제부터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고요. 809km 정도로 달려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달려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공항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2시간 정도 거리를 이제 날라서 다시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이제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짱까지 이동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까미노 데 산티아고 자전거를 타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책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쓴 책입니다. 자전거 타고 산티아고. 이 책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밴드도 자전거 타고 산티아고 밴드에서도 또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출발하는 영상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